9살이 된 다인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꿈을 꾸고 할머니에게 제잘되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할머니는 그냥 싱긋 웃으며 오후 간식으로 먹을 꽈배기를 사러 나가자고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할머니도 다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 할머니 손을 잡고 장터로 내려가던 좁은 길은 그대로였고 치맛자락으로 품은 듯한 산등성이 자락도 변함없는데 건물만 낯설었다. 바람은 낯선 건물과 플래카드를 경계하듯 낮고 차갑게 윙 하는 소리를 냈다.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한옥은 이제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건 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현대식 사각형 건물이었다. 지붕은 나무 소재를 사용해 감쌌고 널따란 테라스가 밖에서도 훤히 보였다. 우뚝 선 4개의 사각형 건물 옆에는 2평이 안 되는 크기의 카페 하나가 별채처럼 자그마하게 놓여 있었다. 지붕은 진한 밤색이고 카페 전체가 통유리라서 커피 기계와 원두, 에스프레소 잔과 트레이 등이 훤히 보였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작은 카페로 꾸민 것 같았다. 할머니의 텃밭이 있었던 앞마당은 정원으로 변했다. 아기자기한 꽃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고 인디언 텐트가 잡지 촬영지 소품처럼 정원에 자리하고 있었다. 분명히 세련되고 따스해 보이는 공간인데 다인은 왠지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그때 햇살을 담은 바람이 불어오며 달콤한 향이 났다. 어디서 나는 향일까 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작은 카페 옆으로 가지를 뻗어내린 매화나무가 보였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바람결에 가지는 손을 흔드는 듯 살랑거리고 있었다. 다혜는 자신도 모르게 매화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은 카페는 매화나무와 비슷한 높이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작은 카페의 추춧돌이 왠지 낯익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 있는 건물의 턱만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원래 곳간채 창고에 있던 돌을 그대로 쓴 것 같았다. 다혜는 그제야 매화나무 옆에 있었던 곳간채 창고 공간이 통유리로 둘러싸인 작은 카페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건물 구조는 그대로 살리고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구성한 방식으로 예전 모습을 새롭게 변형해서 현대적 스타일의 카페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반들반들하게 다른 곳간채 창고에 추춧돌을 보고 있자니 다혜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미소가 지어질 것도 같았다. 다혜는 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온 세상에 환하게 만개한 꽃들이 어둡고 춥고 황량했던 죽음과 같았던 겨울은 잊혀야 할 때라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봄에는 다들 새로운 희망과 도전 그리고 시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쩌면 봄은 마지못해 꽃을 피우는 것인지도 과거의 깊은 어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금 볼품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낑낑대면서 봄이라는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감격하곤 했다.
봄이 되면 우울함과 실패, 좌절과 낙담을 딛고 일어설 시간이라고 했다. 과거의 시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털어버리라며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세상은 다인이 봄을 맞은 새 건물처럼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미소를 지어주길 기대했다. 버려진 곳간채 창고 같은 건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당연히 곳간채 창고도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 있었다. 모습만 약간 바뀐 채로 매화 나무와 다정하게 서 있었다. 반들반들한 추춧돌이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듯 잠자코 있었다. 다혜는 눈물을 꾹 참았다. 예전에 그랬듯 할머니가 이제 왔냐며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매화는 말이야, 봄이 오기를 제일 기다리는 아이야.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언덕 너머로 봄이 올 기미가 보이면 얼씨구나 하고 꽃을 피워내지. 그러다 꽃샘 추위에 눈이 펑펑 내리기라도 하면 꽃잎이 젖어서 가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알미는 그래서 매화가 좋더라. 곁에 두면 봄을 덩달아 기대하게 되거든. 봄이 오는 기척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는 꽃이기도 하고, 꽃샘 추위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듯 온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워내는 기계가 근사한 아이지. 혹시 서진아 작가님이세요? 뒤편에서 커다란 종이 박스를 내려놓으며 유진이 말을 걸었다. 북스테이 오픈 기념으로 서진아 작가가 이틀 밤을 소양리 북스키친에서 보내고 후기를 남기기로 했다.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유진은 작가로부터 오늘 오후 5시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래서 가오픈 상태인 소양리 북스키친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서진아 작가가 예정보다 빨리 온 건가 했다.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뒤를 돌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유진은 자신을 돌아보는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빤히 쳐다봤다.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표정이 보였다. 텔레비전을 잘 안 보게 된 지 5년이 넘긴 했지만 겨울 햇살이 머무는 것처럼 투명하고 하얀 얼굴에 밋밋한 디자인의 검은색 롱패딩을 마치 모델처럼 소화하는 것을 보니 연예인인가 싶었다. 그때 박스를 들고 뒤따라오던 시우가 깜짝 놀라며 멈춰섰다. 다이앤이 여기 어떻게 오셨... 아니 이게 무슨... 헐... 시우는 횡설수설하며 박스를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듯 가리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어쩔 줄 모르는 그를 보며 여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모르긴 해도 수도 없이 겪은 일인 듯 했다. 다혜는 자신에게 작가님이냐고 묻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조금 신기했다. 다혜는 저 사람이 땅을 산 사람이로구나 싶었고 이내 마음이 놓였다. 야무져 보이는 입술과 선량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여자를 보니 속이 깊고 말이 많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보았다면 한눈에 마음에 들어 했을 타입이었다.
다인은 그제야 발끝에부터 떨어지지 않던 그림자를 털어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레드 카핏이 깔린 음악 시상식이나 화장품 광고 촬영장에 카메라 앞에서 짓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 미소는 안도의 한숨과 닮아 있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할머니 집이었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여기 뒷마당 감나무에 올라간다고 낑낑대다 떨어진 적도 있어요. 가을에 친언니랑 밤을 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알밤이 나오는 게 신기해서 밤송이에 잔뜩 찔려가며 해가 질 무렵까지 있기도 했어요. 나비 잡는다고 잠자리채 휘두르다 소똥 가득한 텃밭에 발이 빠지기도 했고요. 다인은 소양리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제잘됐고, 유진은 다인의 어린 시절 모습을 엿보는 듯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원피스보다 멜빵 바지를 좋아했다는 꼬마는 나무에 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텃밭에 빠지고도 깔깔대며 웃었다. 진짜 할머니 집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왠지 어색하지 않은 느낌인 거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다이앤 씨 저에게 신나 보이네요. 하하. 아, 편하게 다인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는 왠지 그렇게 불리고 싶네요. 인터뷰를 하거나 일기를 써도 옛날 일을 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할머니 집에서의 일들이 한꺼번에 기억나요. 그때 제가 여기 어딘가를 쫑쫑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얇은 회색 줄무늬가 그려진 머그잔에서 고소한 아메리카노 향이 올라왔다. 근처 유명 와플 가게에서 사온 시나몬 와플과 호두 파운드 케이크가 앞에 놓여 있어서 달콤한 향이 커피향과 어우러져 은은하게 퍼졌다. 다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변을 돌아보다 유리창 바깥으로 보이는 매화나무에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 저 매화나무 기억나요. 할머니가 참 아끼셨거든요.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고추를 다듬고 콩을 까는 동안 매화나무가 할머니 뒤편으로 배경처럼 서 있었어요.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라고 알려주신 것도 할머니였고요. 다인은 매화나무가 보이는 유리창 앞으로 가서 매화꽃이 맺히기 시작한 나뭇가지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봤다. 유진도 옆으로 와서 나란히 섰고 창문을 열었다. 저 매화나무 새 그루는 처음부터 건드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래된 나무인 것 같은데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요. 사실 여기 원래 있던 별채 창고인가? 곡간채로 불리던 곳도 터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만한 크기로 작은 카페를 올렸고요. 네, 주춧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솔직히 울컥했어요. 저 숨바꼭질 할 때 여기 많이 숨었거든요. 다인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눈빛이라 유진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원래 곡간채가 있던 공간을 작은 카페로 만들어 테이크아웃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자는 아이디어는 이 친구가 냈어요. 여기 1호 스태프인 시우예요. 유진이 한마디 거들어주자 다인은 시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시우는 사춘기 소년처럼 수줍게 따라 웃었지만 다인과 눈이 마주치자 이내 머릿속이 하얘졌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시우의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계속 새어나왔다.
다혜는 시우에게 고맙다고 재차 인사한 뒤 미소 지은 채 말을 이었다. 할머니 집에만 오면 제가 잠을 잘 잤거든요. 사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요.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잠깐 효과가 있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 곁에만 있으면 잠이 솔솔 몰려왔어요. 할머니가 3년 전부터 요양원에 가 계시다가 1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가끔 꿈에 할머니 집이 나오곤 했어요. 항상 정다운 햇살이 내리쬐고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입은 채로 아무 말 없이 빙긋 웃고 계셨죠. 그러면 꼬마 시절에 갔던 밤나무 숲 냄새가 나고 어스름한 보랏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물들던 세상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할머니 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뭔가 억울해서 새벽에 잠에서 깨면 해가 뜰 때까지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유진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지키고 싶은 추억은 있는 법인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추억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만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비슷했어요. 소양리에 오고 나서 누가 잠을 재워주는 것처럼 단잠을 잤거든요. 다인이 유진을 마주보며 끄덕이면서 웃었다. 아련한 추억을 담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곳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할머니의 숨결이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는 듯했다. 다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 땅을 사게 되신 거예요? 아랫동네 신길리에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국도가 뚫려서 이제 소양리 땅은 다들 관심 없을 줄 알았거든요. 유진이 빙긋 웃었다. 머릿속에 자그마한 와플 가게가 팝업창처럼 떠올랐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좀 없을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렇죠. 아니 오늘이 5월 12일인데 6월 1일까지 무조건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니요, 사장님. 사장님이라 불린 사내는 얼굴이 약간 벌개진 상태로 기다란 테이블 위에 놓인 동그란 물잔을 들어 소주 마시듯 물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입고 나온 은혜색 양복은 분명히 고급 양복인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아서인지 불편해 보이고 태가 나지 않았다. 와플 가게 여자 사장님이 부엌에서 흘깃거리며 이쪽 테이블을 바라봤다. 싸움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어느 시점에 끼어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얼굴이 빨개진 사내가 말을 이었다. 저희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게 딱 이때쯤이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이 뭐야? 석 달은 되었겠네. 큰형님네 가족이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나면 언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깜깜이라니까. 조곤조곤 말하던 남자도 더는 참기 어렵다는 듯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저희도 백방 알아봤죠. 주변에 소문을 있는 대로 죄다 냈어요. 다른 지방에 사는 지인들한테도 불쑥 연락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지인 건너 아는 분이 대전에 사는 분인데 웬만하면 땅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온종일 시간 빼서 토지랑 주변 동네를
얼마나 열심히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묵묵부답이더니 어제 불쑥 전화와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열심히 답변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로 푸근하고 네모진 얼굴에 선해 보이는 큰 눈이 돋보였다. 그는 겨울인데도 연신 이마를 훔치며 땀을 닦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은 시골 햇살에 바싹 탄 듯했다. 그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말을 천천히 이어갔는데 말이 빠르고 거친 은회색 양복의 사내에게 기가 눌리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을 후보군에 좀 올려놓고 다 보여드리고 그래야죠. 저희도 이렇게 모두 모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00일이 넘었는데 이번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저희 형제간에 재산 싸움 난다니까요. 네, 사장님, 저희도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아니까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른 지역의 지인까지 이끌어서 물어보고 했지요. 땅을 보여준 횟수로만 따지면 어림잡아도 20번은 넘어요. 몇 번이나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게 지치는 듯 설명하는 남자는 대답하면서도 열의가 떨어졌다. 땅을 본 사람들이 불만인 게 뭡니까? 은회색 양복을 입은 사내가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글쎄요, 손님들께서 이유야 상세히 말하는 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토지 크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 부근에 요즘 타운하우스 부지로 나온 75평이나 50평짜리 땅도 많고 한데 선생님 땅은 250평이다 보니 사이즈가 크죠. 게다가 여기는 교통이 아무래도 아랫동네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산자락을 1km씩이나 올라와야 하는 데다 주변에 편의시설 하나 없고요. 그러자 은회색 양복의 사내는 답답한 듯 나뭇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대화가 잠시 끊겼다.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산들바람이 불었고 와플을 굽느라 분주하던 주방도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다. 자그마한 와플 가게에는 따뜻하고 달콤한 공기가 떠다녔지만 두 남자 사이에 놓인 아이스크림 와플은 외로운 꼬마 아이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동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며 산사태가 난 모양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잠자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